나와서 추모사를 하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하고, 우리 이준 열사님의 제 114회 주기 추모의 날에 이준 열사님께 수고하셨던 그 업적과 정신, 그리고 우리 후손들이 그 뜻을 이어서 지금의 모습은 다소 크게 발전하지 못한 모습일 수도 있겠으나 2021년 10월 11일 오늘을 기점으로 크게 이준 열사님의 그 업적과 정신을 선양하는 그런 계기가 되리라고 믿어서 이준 열사님 영전에 추모사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미국에 살고 있는 한국계 미국인입니다. 이준 열사께서 나라 걱정과 우리 민족의 걱정을 하시던 그 시절에는 미국에 한국계 미국인이 살고 있던 시절이 아니었습니다. 이처럼 역사는 변하는 것입니다. 지금의 우리 대한민국과 우리 민족의 모습이 달라졌습니다. 이준 열사께서 그때 그렇게 수고하셨던 그 세월이 지난 오늘의 이런 모습인 것처럼 훗날 50년, 100년 후에 우리 민족과 우리 대한민국의 모습은 또 엄청나게 달라 있으실 겁니다. 그거는 오늘의 우리들이 어떤 모습으로 노력하고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추진해가고 경영해가는 데 달린 것입니다. 오늘 놀라운 것은 이준 열사 선생님께서 우리 민족의 스승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세계 어느 지도자도 대국의 정의를 인문에 둔 그런 지도자는 일찍이 없었습니다. 오늘 이준 열사의 업적과 그 양력을 보고하는 과정에서 저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이준 열사의 그 정신과 신념, 그 시대의 역사를 꿰뚫어 보신 선생님의 놀라운 해안은 시대와 역사를 구분하지 않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두루 관통하는 놀라운 정신인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형수님 감사합니다. 이준 열사께서는 감리교를 다니신 크리스찬이십니다. 근데 우리 형수님은 크리스찬이든 불교든 종교가 무엇이든 그 모두를 다 품으시는 그런 교나 경기에 국한되지 않은 열린 분이시라 너무 감사드립니다. 시대 말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이준 열사께서 태어나신 그 무렵에는 한옥과 유학이 우리 나라의 모든 문화와 문명과 그 당시의 지식인을 지배하던 시대였습니다. 그 이후에 많은 독립투사, 우리 애국지사, 순국선열들이 많이 우리 역사에 등장하시는데 그 초창기의 선구자적인 역할과 그 시대를 사신 분이 이준 열사이십니다. 이후에 많은 우리 애국반열에 올려있는 수많은 지도자들 중에서 이준 열사 이전에 태어나신 분은 몇 분 되지 않습니다. 오늘 교육의 관계로 이상재 선생, 안창호 선생 등 박용호 또 많은 개화파들의 말씀을 하셨는데 이분들은 다 이준 열사의 후배들입니다. 작게는 10여 살, 많게는 20여 살 차이가 되는 후배들입니다. 이준 열사께서는 제도권에서 공부하신 법학도고 현대사회는 법으로 이루어진 체제입니다. 그래서 법을 제정하는 국회가 있고
그를 집행하는 그 다음에 행정부가 있고 이를 또 제도하고 재단하고 심판하는 사법부가 있는 그것이 바로 법을 공부한 법 체제 속의 국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준 열사께서는 그 당시에 교육을 강조하신 것처럼 새로운 문명을 강조하신 겁니다. 대원군께서 이준 열사를 알아보신 것은 이분의 범상함도 있지만 우리 민족을 끌어갈 대단한 지도자로 보신 겁니다. 그 당시의 세국 정책은 대원군의 우매하고 잘못된 판단이라기보다 그 시대가 그분을 그렇게 생각을 굳게 만든 그 시대적 상황 때문에 그러시는 겁니다. 그분도 이런 척파비를 세우면서 나라 문을 꼭꼭 걸어 잠그면서 나라 민족을 구하고자 하는 열정과 그 사랑에 의해서 시작된 거지 이 나라를 망치고자 하는 뜻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방법과 기회와 또 여러 시대 정신을 잘못 선택했기 때문에 그러신 겁니다. 우리 이준 열사께서 태어나시기 바로 1년 전에 일본은 메이지라는 사람이 서양 문물과 신문명을 받아들여서 나라를 개국한 겁니다. 불과 우리 조선보다는 그저 얼마 안 되는 차이로 문명을 받아들인 겁니다. 그로부터 한 12, 13년 이런 세월 지내고 나니까 일본이 우리를 유린하고 그리고 지금까지도 우리 후손들한테 강 건너 아주 가까운 이웃 나라와 우리 후손들도 참으로 착잡한 상태에 있는 겁니다. 그러나 미국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도 영국도 오랜 전에는 우리의 별로 도움되지 않는 적국입니다. 우리를 마구 훼손한 국가들입니다. 그 당시에 정치인들, 그 당시에 그 나라의 지도자들은 자기 나라의 이익과 자기 나라의 많은 사정에 의해서 약속들을 마구 훼손하고 그리고 마구 괴롭혔던 그런 역사의 어리석은 과정을 겪었던 그런 나라입니다. 그러나 그런 나라들이 지금은 우리를 더 이상 괴롭히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를 지켜주기도 했고 우리나라를 이만큼 발전하는데 도움도 줬던 고마운 나라들입니다. 영국도 그렇고 독일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선생님이 1905년, 6년, 7년 이 시절에 미국과의 관계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산 안창호는 1902년에 미국에 가서 1905년 을사늑약이 이루어질 때 기로하셨습니다. 그분은 공부를 하고 싶었지만 사정이 미국에서 제도권 공부를 할 수 없는 사정이셨습니다. 그러나 교육이라는 가치는 매우 중요시하게 갖고 계십니다. 이유는 이준 열사와 같은 선구자가 교육의 중요성을 설파하셨기 때문에 후배들이 알아들은 겁니다. 안창호 선생은 이준 열사보다 약 20살 정도 후배의 사람입니다. 20살 차이도 우리가 잘 생각해서 지금 우리 불선의 우리 교회장님 또 우리 이 사장님 오늘 참여하신 우리 형수님 연세도 있으신데 20살, 30살 차이 진다고 어리다고 생각할 게 아니라 우리 이준 열사님이 사셨을 때 이준 열사님이 공부하시도록 일본으로 유학도 보내고 일본이 그 당시에도 상당히 여러 가지로 나쁜 모습에 있는데 신문명을 받아들여야기 때문에 가신 겁니다. 많은 그 당시에 양반급의 자제들이 일본 유학을 많이 했는데 이분들을 몰아서 전부 다 친일파라고 그렇게 해석하면
저는 잘못 해석한 겁니다. 아까 우리 이사장님께서 해석의 문제를 하셨는데요. 러시아군도 미국도 해석의 문제라고 할 때 그렇습니다. 해석의 문제로 돌리고 우리가 이준열사께서 1907년에 그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우리의 그 을사늑양이 잘못해서 빼앗아간 일제의 그 만행을 천하에 알리고자 가셨는데 신이 약해졌던 겁니다. 열사께서 오시도록 미국에 있는 유학파들, 그 당시에는 유학파들 젊은 유학파들이 3개월 전에 헤이그에 갑니다. 그래서 이준 열사, 이상설 선생, 이휘종, 우리 그 당시에 통역으로 하는 20대 청년입니다. 이 세 분의 그 밀사가 헤이그에 오셔서 뜻을 펼칠 수 있도록 미국에서 선발대가 가서 헤이그의 그 만국평화에서 뜻을 이룰 수 있도록 그쪽에 작업을 하고 또 일부 자금도 가져가서 그곳에 머무시는 동안 사용해야 될 그런 경비도 준비를 해서 미국에서 갑니다. 결국 실패하시고 이준 열사께서는 그 뜻에 그 분함과 원통함을 다 사귀지 못하시고 장렬하게 죽음으로 민족의 그 의분과 열사가 품으셨던 높은 그 생각과 그 선열의 뜻을 죽음으로 펴셨습니다. 오늘 그 장렬하신 선열의 뜻을 받드는 114번째 추모에서 오늘 경과보고를 통해서 내부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걸 알았습니다만, 그러나 그쪽이든 저쪽이든 이준 열사의 뜻을 받들고자 하는 그런 좋은 뜻이라고 보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좋은 뜻으로 서로 화합하시고 사랑으로 감싸주시면서 열사의 뜻을 받드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용만 선생과 이준 열사는 같은 반열에 계신 교육자십니다. 안창호 선생이 제도권에서 공부를 못하셨다면 저희 집안 할아버지인 우성 박용만 장군은 미국 네브라스카 대학에서 군사학과 정치학을 공부하신 당대 최고의 엘리트입니다. 오늘 우룡성님이 이 일성의 성차를 얘기하셨는데요. 박용만 선생이 쓰는 그 아호 우성이의 성자가 일성의 이 이준 열사님의 호와의 성자하고 같은 겁니다. 깨우는 겁니다. 시대를 깨우고 시대를 준비하고 이 닭이 새벽을 깨우듯 그 시대에 이 선구자들이 백성들한테 인류에게 새로운 문명을 알려주는 그런 역할이 되었습니다. 이 우성 박용만 선생의 그 작은아버지 격인 미국에 같이 가셨던 박희병 선생의 호가 성천입니다. 또 그 어른도 쓰시는 그 호의 성자가 이 깨우는 성자입니다. 우성 박용만 선생은 그래서 작은아버지의 그 성자와 또 깨워야 된다고 해서 또 우자를 써서 우성이라고 했습니다. 1907년 상황은 이렇습니다. 7월 14일 열사께서 자결하시고 헤이그에서 타국에서 목숨으로 역사를 놀래게 한 거죠. 대사건입니다. 그 당시에 있던 지도자들, 만국회의에 있던 모든 분들은 이준 열사 이 한 분의 숭고한 죽음 앞에서 죄인이 됐던 사람들입니다. 민족을, 나라를
무참히 그렇게 무시해도 그렇게 배관시해도 되냐는 그런 반성과 그런 후회 역사를 남긴 대사건의 그 날이었는데요. 그로 인해서 미국도 놀란 것입니다. 그 당시에 미국에는 약 한 7천여 명의 한인들이 노동이민으로 와서 살고 있었고, 하와이에서 노동이민을 계약기간이 마치고 일부 또 본토로 간 사람들이 샌프란시스코에 모여 있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이준 열사님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학력도 낮고 노동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그런 우리 코리안 조선의 백성들이 생각을 고친 겁니다. 아, 이게 우리나라가 이게 이렇게 잘못 뺏긴 거다. 이준 열사의 이런 일대 우리가 목숨을 내놔야겠다. 그 전엔 말입니다. 목숨을 내놓으면서 애국하자는 운동이 약했습니다. 이준 열사님도 그런 면에서 민영환 선생이 그렇게 한 거나 을사능력이 왔을 때 누구를 공격하기보다 그냥 자결하시면서 애국의 모습을 보이셨는데 생각을 고친 겁니다. 지금도 우리 우령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죠. 우리가 지금 이 새벽을 알리는 이 깨우침을 주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을 바꿀 필요가 있는데요. 1907년 7월에 이 사건이 있은 후에 해외 동포사회에 있던 애국하는 지도자들의 생각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아니다. 이 세력을 없애야 된다고 본 겁니다. 그래서 1908년 5월 23일에 미국의 최고의 엘리트 외교관입니다. 고종황제의 외교 고문 스티븐슨 이자는 2등 방문의 외교 그런 고문 역할을 하다가 2등 방문의 강제적인 강압의 선거에 의해서 우리 조선의 대한제국의 고종황제의 외교 고문이 됐는데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해서 백길로 도착해서 워싱턴 DC로 열차로 가려는 그 스티븐슨이라는 그 외교관을 장인환, 전명훈, 장인환은 30대 초반의 노동자여 전명훈은 20대 초반의 유학생입니다. 이 두 젊은이가 스티븐슨을 죽이기로 작정하고 두 사람이 약속도 없이 가서 거사를 저지른 겁니다. 스티븐슨을 죽인 사건은 무서운 사건입니다. 테러 사건입니다. 미국으로 볼 적에는 엄청나게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저게 조선이 나라도 잃어버린 저런 나라에서 어떤 저런 어마어마한 사람이 나왔나. 그것도 말입니다. 무슨 군사훈련을 전문적으로 하던 조직적인 테러리스트도 아니고 그냥 일개 백성입니다. 이 두 젊은이가 스티븐슨을 저격해 죽인 겁니다. 이 사건이 미 전역을 덜썩하게 했고요. 그리고 이제 을사능력 이후에 많은 애국 지사들이 이 국내에서 탄압을 모이려 만주와 러시아 지역으로 이동해서 활동하고 있던 시절에 아까 양력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안중근이라는 이런 장군이 가능하게 됐던 건 이준 열사의 그런 선구자적인 그런 거사의 연장선상에서 가능했던 거고요. 그게 우리 민족의 역사예요. 1908년 5월에 있었던 사건으로 미국에서는 구명운동이 일어났고요. 1908년 사건이 바로 2등 방문을 죽여야 되겠다는 독립운동의 방향을 정착시키게 된 대사건입니다. 이와 같이 이제는 우리가 국내에 있든 해외에 있든 어디에 있든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그 열정과 숭고한 저씨는 같습니다. 우리 이준 열사님의 추모사를 하다가 몇 시간이 걸렸는데 제가 이 정도 말씀을 드리고 또 다른 자리에서 자세히 보고하는 말씀을 드리겠고 해외 동포사회에서도 오늘 귀하게 이준 열사님의 양력과 업적과 이렇게 추모를 이어가는 이 단체에 대한 소개를
자세히 하도록 하겠고요. 우리 박용만 기념재단에서도 함께 교류하시면서 준비하시는 일에 도움도 드리고 또 미주 쪽에도 모시고 해외 동포사회도 모셔서 이 숭고한 정신과 업적을 기리며 함께 발전하는 나라와 민족을 크게 부흥시키고 발전시키는 그런 기회와 그런 좋은 저희들의 봉사로 이어가는 것을 약속드리면서 우리 이준 열사님의 제 114회 추모 행사에 추모사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